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 갔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주변 아시아 국가들마저 한국인처럼 나서서 도와주거나 배려해주는 모습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개인주의를 좋아하는 유럽인들은 한국인과 같이 도와주려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욕을 먹는 일들도 생기죠.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는 해도 서로의 거리를 지키며 나이가 들수록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죠. 하물며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런 나라 중 하나인 미국으로 결혼 생활을 가서 개인주의적 문화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미국인 시어머니는 한국인 며느리가 살갑게 대하는 모습들이 마냥 탐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평생을 살아온 메릴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다른 미국인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서로 친해지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기도 하며 저 역시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 등 도움의 손길을 바라곤 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독한 개인주의적인 면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혼자서 힘든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연습시키곤 합니다. 미국에서는 강한 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곤 해요. 남자고 여자고 성별에 상관없이 그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걸 원하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누구나 어린 시절과 노년 시절을 겪기 마련인데 아무리 독립적인 삶을 중요시한다고는 해도 성별과 나이, 심지어 신체적인 한계까지 고려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던가요? 저 역시 평생을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정말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편한 면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전형적인 미국인 남편과 저는 20대에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인처럼 살 것만 같았던 제가 다른 나라도 아닌 한국인과 같은 삶을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며느리 덕분이죠. 아들이 처음 한국인 며느리인 현아를 데려왔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보다 큰 키에 단아하게 생긴 며느리는 처음 저희 부부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인보다 더 미국인 같다고나 할까요? 사실 미국인은 스몰 토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사나 안부를 묻고 전혀 궁금하지도 않은 소식을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나 현아는 달랐어요. 말 하나하나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미국인인 저희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진심으로 대화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제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했고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한국인 며느리가 저에게 살갑게 대하고 한국인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보며 쟤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저 역시 한국인 며느리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한국인이 된 것 마냥 행동하곤 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둘은 모두 결혼을 했고 첫째 며느리는 저와 같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며느리의 이름은 말이에요. 첫째 며느리도 저와 잘 맞고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둘째 며느리인 현아가 저희 집에 가족이 되고 나서부터는 마리를 대하는 게 갈수록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가 두 명의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된 사연이 몇 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둘째 며느리 현아가 저희 집에 시집을 오고 난 후 저희 가족을 비롯한 친척들도 저희 집에 와서 현아와 인사를 하려고 모인 적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과 며느리인 현아가 저희 집에 들어올 때 현아는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더군요. 그러면서 캐리어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해서 일단은 지켜봤습니다. 현아가 꺼낸 것은 바로 한국의 떡이라고 불리우는 음식이었어요. 현아는 시댁 식구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한인타운의 떡집에 가서 직접 떡을 만들어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감동이긴 했으나 사실 조금은 부담스럽더라고요. 반가움을 표시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인사만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이런 것까지 챙겨서 오는 게 저는 왠지 모르게 호들갑이라고만 생각했죠. 첫째 며느리인 마리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물론 마리는 미국인이고 현아보다는 무뚝뚝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는 잘했거든요. 저는 다른 친척들도 모여있는 자리에서 떡을 돌리고 있는 현아를 보며
약간 민망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떡은 미국인이라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없을 뿐더러 나이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모르는 게 현실이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현아는 웃으면서 친척 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예쁜 짓이었는지 몰라요. 한국의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현아가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대견했지만 그 당시에는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었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식사가 끝나고 현아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소매를 걷었어요. 나중에 손님들이 모두 떠나면 제가 하려고 했으나 현아는 끝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사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던 저는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었고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였기에 설거지거리도 많이 나와서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첫째 며느리 마리와 다르게 너무나도 싹싹한 한국인 며느리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예쁘게 보였어요. 그렇게 한국인 며느리를 맞이하는 첫 번째 친척 모임이 끝나고 며칠 뒤에 저희 집에 방문했던 저와 남편의 가족들에게서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둘째 한국인 며느리에게 받았던 떡이 그렇게나 맛이 있었다는 전화였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떡이라는 한국 음식은 저같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는 그렇게나 맞았나 봅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친척들 눈에는 보기 좋았나 봐요. 사실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개인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집에 가게 돼도 그 집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다루는 일은 없거든요. 첫째 며느리인 말이 역시 처음에는 자신이 설거지나 집안일을 돕겠다고 했으나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인인 마리는 그 후로는 전혀 집안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아는 달랐어요. 제가 무릎이 안 좋은 걸 알고 힘을 쓰는 일이나 설거지 등 제가 나중에 해야 할 일 중에서 힘들 것 같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떠나려고 했죠. 그리고 현아는 저희 집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실 자주 얼굴을 보기에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아는 자신이 만든 한식 메뉴라던가 한국 마트에서 사온 먹을거리들을 자주 저희 집에 갖다 주고 가곤 했어요. 물론 아직 둘째 아들에게는 아이가 없기에 가능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여자 혼자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먹을거리를 갖다 주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요. 맛있는 걸 보면 저와 시아버지 생각이 나서 가져다 주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죠. 저희도 못 먹고 사는 형편도 아닌데 굳이 먼 거리를 운전까지 하고 와서 전해주고 다시 돌아가는 일은 부담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몇 달, 몇 년이 이어지자 저는 현아에게로부터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굳이 먹을 걸 전해주기 위해서가 아닌 저와 제 남편인 시아버지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온다는 점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현아의 모습이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인 며느리인 마리는 1년에 2~3번 전화를 하면 많이 하는 거였어요. 물론 실제로 만나게 되면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고 사이가 좋았죠. 그러나 연락을 자주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달랐어요. 일주일에 2~3번 이상 안부 전화를 하는 건 기본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만 생각했던 현아의 모습들은 저도 모르게 적응이 되었고 현아가 연락이 없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도 현아의 이런 한국인다운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은 퇴근 후 회사 밖을 나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한국인 여성이 제 아들의 지갑을 찾는 것을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한국인 여성은 지금 제 며느리가 된 현아였죠. 현아는 제 아들이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황해하자 아들을 안심시키고 밤새 회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갑을 찾는 일을 도와줬다고 했어요. 사실 남의 일이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현아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타인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것이었죠. 둘째 아들은 현아의 이런 면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갑을 찾아준다고 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일은 없지만 타인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도와주는 모습은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 같다고 저에게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현아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다른 아시아의 나라와 다르게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또한 전쟁으로 인한 폐해를 불과 몇십 년 만에 극복하여 현재는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선진국이 될 만큼 발전한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현아의 이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전쟁을 겪으며 특히나 침략을 당해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게 된다면 선진국은커녕 복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몇 세기가 소요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현아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서로를 도우며 남이 공경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도와주는 민족이었어요. 저에게 하는 걸 보니 알겠더군요. 물론 첫째 며느리인 말이 역시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고 또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둘째 며느리인 현아와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리는 현아와 다르게 너무나도 무뚝뚝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질 않았죠. 그러나 현아가 저희 부부를 챙겨주고 또한 한국인으로서 저희를 대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오니 마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어느샌가 저 역시 한국인이 된 것 마냥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의 저는 현아처럼 많이 바뀌었어요. 이웃집의 안부를 자주 묻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현아처럼 도와주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 현아처럼 현아인의 정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인 며느리가 저희 가족이 되어서 너무나도 고맙고 현아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랑한다, 현아야.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메릴린 씨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정을 느끼게 되는 순간에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인의 이런 모습들은 적응이 되고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의 정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따뜻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신선하면서 부러운 문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